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금 흐름에 좀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 현금 흐름. 네. 관심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긴 많았죠. 기존에 갖고 있는 물건들이 지금 시세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들고 있자니 시세가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팔려고 하니 팔리지는 않고, 또 가격을 무한정 내릴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정을 못 하겠죠. 네. 에이, 그냥 내비두자. 그런 상태거든요. 네. 약간. 근데 이제 이게 일반 아파트면 그냥 그렇게 내비두자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분양권이다. 그러면 이게 등기를 칠까 말까가 너무 고민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 시점에 추가적인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공화 빌딩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연끌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 분들도 꽤 있어요. 좀 무리해서. 이자 걱정으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이게 뭐 시세차익형이든 수익형이든 상관없이 좀 자꾸 뭔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조금 빠져서 뭔가 돈을 좀 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게 시세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구님, 저희가 최근에 막 조사도 하고 네. 연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것들 좀 구독자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한 2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시세가 너무 전국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나중에 이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팅도 많이 하고 네. 현금 흐름도 세팅을 많이 해놓고, 근데 이제 그것들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시세를 막 팍팍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정체기에 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세팅했던 것들이야 뭐 고정금리로 해놓고 하면 뭐 금리 올라가도록 큰 여파를 안 받긴 한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지상 같은 것도 시세가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온 거를 고금리에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다.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꼭 세 가지를 고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 고민하는데, 네. 이걸 요약을 해보면 네. 일단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거는 시세 차익 목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월세 세팅을 해야 되는데, 현금을 만들려면. 근데 이거 할 때 레버리지를 안 하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형도 이게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심지어 상가 같은 것들 옛날에 4%, 5% 외곽에다가 맞춰놓은 사람들은 지금 금리 올라가면 막 던지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상가 같은 것들은. 네. 왜냐하면 상가는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데 수익만 보고 현금 흐름만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다? 이거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좋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일단 사업을 믹스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부동산이랑 믹스되면 좋겠다. 네. 근데 그것들 중에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요즘 뜨고 있는 것들이 무인 창업이거든요. 뭐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무인 아이스크림, 네. 뭐 무인 뭐 무슨 뭐 빨래방, 무인 밀키트, 뭐 문구점, 뭐 많아요. 숙박업까지.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기고 있는 이유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출은 얼마큼 나오고, 내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투자금을 얼마를 넣어서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쟁사들이 얼만큼 많고, 이걸 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해가지고 현금으로는 100만 원, 200만 원 만드는 거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워낙 제 구독자분들이나 또 수강생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또 적극적으로 또 막 알아보곤 했어요. 네.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걸 이미 잘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 경험하고 알려주지 말고 그분들한테 그거를 지식을 조금 내어줄 수 있도록 차라리 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막 미팅을 하고 있어요. 네. 미팅을 해가지고 이미 뭐 개수를 여러 개 진행하고 막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겠죠.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리 조금 나중에는 경쟁이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1이라면 10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했는데 사람이 관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관여하면서도 이거를 좀 크게 하면서도
공간을 계속 쪼개고 시간까지 쪼개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효율이 가장 높겠죠. 네. 매출이 가장 높겠죠. 이럴 수 있는 모델이 뭘까라고 보면 저는 호텔이더라고요. 아, 호텔이 쪼개져 있잖아요. 네. 방 쪼개져 있지, 시간도 막 쪼개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 뭐 숙박만 하냐? 뭐 컨퍼런스 룸도 있고, 뭐 조식 아침 먹어야 되지, 심지어 뭐 결혼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 매출도 거의 숙박에서 50%, 나머지에서 50% 나거든요. 물론 모텔에 나는 것들은 거의 90%가 숙박이지만 네. 그 준 호텔 이런 것들 보면 접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공간을 활용한 부동산 업을 한다면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도 창업을 믹스해서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꼬마 빌딩이 유행했을 때 그거를 호텔 저렴한 장사가 안 되는 호텔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세단장 한 다음에 이걸 매출 이만큼 끌어올린 다음에 역으로 계산해서 매가를 높게 측정해서 엑시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의 디벨롭의 한 영역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들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워낙 빌딩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통건물 호텔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시세가 안 올라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통건물이 아니라 그냥 큰 상가에다가 위층에 이렇게 2개 층을 이제 호텔로 변신시키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상가는 그렇게 많이 시세가 안 올랐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쫙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르게 기존에 있던 통건물은 외장, 외형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얘는 안에 내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한 5년, 8년 지났을 때 새로 가리할 때도 얘는 내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이것들을 또 잘하고 있는 사람이 또 보이는 거예요. 네. 또 가까운 제 지인 중에서도 이걸 또 최근에 또 세팅을 했더라고요. 몇 개를 운영했는데 너무 만족스럽대요. 현금 흐름이 아까 무인 창업하면 한 달에 현금 흐름이 100만 원 나와요. 물론 시간을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게 어디야. 그냥 직장 다니면서도 한 개 괜찮으면 2개, 3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네네. 판단하는 거거든요. 물론 더 많이 수익 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평균은 그래요. 근데 호텔로 접근을 하면 얘는 3천에서 5천 이렇게 나거든요. 현금 흐름이. 지출 빼고. 너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왕 할 거라면 어차피 무인도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극과 극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알고 나면 밑에 거는 쉬운 거거든요. 상가 하나 빌려서 뭐 테니스장을 만들거나 상가 하나 세팅해서 요즘 뭐 배드민턴 장 실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세피한 거죠.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조금 공부하고 괜찮은 정보가 있으면 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 가지 더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공장을 많이 보죠. 공장. 네. 지산 말고 공장, 진짜 공장. 뭐 하남에 미사리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뭐 카페부터 시작해서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창고 쓰고 공장 쓰는데 그것들이 하나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엄청 많죠. 뭐 물류센터도 있고 뭐도 있는데 걔네들이 자세히 보면 변화가 많아요. 첫 번째는 신도시가 되고요. 갑자기 하남도 지금 교산 신도시 지정됐잖아요. 네. 제일 큰 부지였어요. 제일 큰 게 먼저 지정돼요. 그럼 나머지 짜투리가 또 있겠죠. 또 뭐가 되겠죠. 네. 그게 외곽에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뭐가 있냐면 처음엔 창고였는데 창고가 보통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네. 창고는 층고가 다 높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도 엄청 커. 들어가면은 이렇게 천장이 엄청 크거든요. 네. 거기서 배드민턴 치면 끝내주겠죠. 그렇게 해서 배드민턴장이 되게 많이 생겨요. 왜? 근교에는 그걸 지을 수가 없거든요. 차 타고 5분, 10분만 가면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바닥을 딱 깔끔하게 깔면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가보면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 종목별로 지금 다 생기고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예시일 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골프장은 옛날부터 있었죠. 이 변화사항이 많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가나 이런 걸 사서 변신시키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공장은 이게 없는 도로도 살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좀 저렴하게 사서 내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물류 창고였는데 임차인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고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서 시세가 올라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갈 때 포인트는 간단해요. 딱 3가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점들을 다 찍는다. 이 전체 구역에서 네. 뭔가 내 상식과 다르게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창고가 아니라 딱 갔는데 차가 벌벌해. 뭐지? 봤더니 요즘 캠핑 유행이잖아요. 네. 캠핑 위에다가 캠핑 같은 걸 더 뭐 할 수 있도록 천장 공사 작업하잖아요. 네네네. 제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려고 오는 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장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지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공장을 사서 저 사람들이 저걸 운영하기 좋게끔 세팅을 해서 임대를 주면 바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세팅될 것이고 이걸 엑시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요거는 어떻게 지었지? 조금 약간 건축할 때 약간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이걸 누가 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네. 그 건축 설계사들 정보를 전부 다 구글 시트에 리스트로 다 해요. 그 구역에서. 네. 점 찍은 거에 대해서. 그 주소랑 그거 누가 작업했는지. 그 다음에 이 소유주 어디 있는지. 소유주 누군지. 현재 어떤 임차인이 어떤 업종으로 쓰고 있는지. 이거 월세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딱 한 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놓는 거죠. 이거를 경기도 20군데를 지금 쫙 지금 돌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딱 가자마자 비포만 보더라도 애프터가 이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가 자연스럽게 그냥 상상이 되거든요. 네. 그럴 수 있도록 하고 나면 내가 또 하나의 무기가 장착되니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가고 있고 또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안내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죠. 영국님 그럼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네. 좋다고 생각하세요? 1번은 소액이라서 좋은데 큰 돈은 안 되고요. 또 경쟁이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내가 탁 차려가지고 와 나는 현금을 200만 원 만들었다 했는데 조금 더 좋은 입지에 똑같은 게 또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업을 많이 안 하죠. 호텔 같은 걸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운영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원래는 그걸 운영하면서 시의 차익을 크게 기대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대치가 좀 낮아지면 투자 금액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천장이 닫혀 있어요. 아무리 이걸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갑자기 2배, 3배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천장이 좀 닫혀 있네. 그리고 한번 세팅하고 나면 현금 흐름을 계속 받으려면 이걸 계속 운영해야 돼요. 그럼 그 투자 금액이 그래도 한 2, 30억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게 계속 묻혀 있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3번이 일단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엑시 전략까지 확실히 세워가지고 3번, 그 다음 2번, 1번 순위 아닐까 싶어요. 영국님 근데 다 너무 좋은 얘기긴 한데 이제 일반 네. 개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뭐 개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지금 너무 쉬운 거, 뻔한 거, 그런 것들만 얘기하기보다는 기왕이면 그래도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가능성에 대한 희망만 주더라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아까 무인 창업도 그렇고 심지어 호텔 이런 것들도 그냥 제 지인분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 그냥 혼자 아무 생각 없이 뚝 한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업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1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공장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하기 힘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뭔가 제공할 수 있을까, 그 과정들도 제가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축 처져 있기보다는 남들은 지금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고 좀 정 안 되면 좀 따라 하기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불안하다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조언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